안녕하십니까. 저는 널스케이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과정 추가연 강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널스케이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점, 또 도움받고 싶으셨던 점, 여러가지 면을 좀 종합해서 여러분들 몫으로 흡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의료관광이라는 게 국내에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셨던 점, 질문하셨던 점도 많을 텐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지식을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과 더불어 강사님들께서 과정 등을 설명을 잘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서 기본 소양을 쌓으시고 또 능력과 필요한 부분들을 캐치하셔서 여러분들 능력도 향상하시고 소양도 함량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의료관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의료관광이 무엇인지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초기 도입 단계이겠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또 국부 창출을 통해서 국부 창출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식경제부나 아니면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 현실 상황과 맞지 않아서 그동안 논란만 많이 되고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았는데요. 2009년 1월 20일 이명박 정부에서 의료관광이라는 것을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2009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료관광이 제외, 동포,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에 한해서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형 병원, 또 국내의 중소형 병원, 또 개인 병원, 로컬에 이르기까지 많은 각계각층의 의료기관에서 의료관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경증 환자에 따라서 의료관광에 대한 게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께서 처한 현실, 또 여러분들께서 근무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의료관광을 좀 더 다르게 도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디네이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코디네이터가 갖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소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도 마찬가지로 환자를 좀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환자와 같이 호흡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지 진정한 의료관광이 대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4월 초 정도 되었는데요. 이래저래 국내 의료기관 및 신문사 등에서 이런저런 세미나를 많이 해서 저도 참가를 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좀 많이 얻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기관의 분들이나 아니면 에이전시 분들, 관광공사, 보건산업진흥원 모든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코디네이터 좋다, 정말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능력이 있는 것보다 정말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인 고객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과정에 앞서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꼭 내 환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료관광 사업의 이해라는 커다란 주제 안에서 각 세션을 4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4가지 섹션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의료관광 사업의 이해입니다. 도대체 의료관광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으셔야 마케팅도 하시고 상품 기획도 하시고 그에 따라서 뭔가 전략과 전술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관광 사업의 이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디컬 투어리즘,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는 일련의 활동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질병의 예방이나 건강치료 혹은 육체적인 아름다운 추구를 목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여행하는 것이라는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관광의 정의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의료관광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0년대와 2000년대가 개념이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굿 리치라는 학자가 1993년에 얘기하기에 건강 관련 서비스 및 시설과 일반적인 관광시설이 결합된 곳을 홍보함으로써 관광시설과 목적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인 시도를 하는 게 의료관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들리크라는 학자는 1996년도에 헬스케어 투어리즘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로 건강 리조트와 건강 치료, 여러 가지 치료에서부터 건강과 휴양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그 전반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방문을 하는 것을 메디컬 투어리즘이다, 헬스케어 매니지먼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인 라우스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건강 상태 개선을 목적으로 집을 떠나 여행을 하는 레저 활동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약간 개념이 바뀌게 되는데요. 수술과 기타 다른 어떤 형태의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관광산업과 결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90년도와 2000년도의 개념이 약간씩 바뀌고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주로 1990년도 같은 경우는 휴양과 그리고 헬스케어 목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2000년에 등장한 학자의 입에서는 수술과 기타 어떤 형태의 전문적인 치료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관광을 상품화하여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우수한 보건 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보건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관련된 사업 분야의 발전을 꾀하고 아울러 외국인 유치를 통한 외화 획득 등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국가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 학자 중에서 2006년에 조형구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 증진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들에게 관광활동과 결합하여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의 유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위스 로잔에 있는 클리닉 드 라프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프라리 클리닉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줄여서 CLP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1990년대 유형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그곳의 예를 들었는데요. 스위스에 있는 라프라리 클리닉 같은 경우는 스위스 퍼펙션 를 받은 3대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스위스 퍼펙션 같은 경우는 시계, 그리고 칼, 그리고 라프랄이라는 그 화장품 클리닉이 스위스 퍼펙션 나라에서 공정한 기관인데요. 이곳을 아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많은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휴양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아주 건강을 생각하는 헬스케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부부 단위로 아니면 개인 단위로 많이들 오고 계시는 곳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요, 강이 있고 스위스 굉장히 아름답죠. 산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독립된 호텔과 같은 형태의 헬스케어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의료진과 스텝과 그리고 장소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 살짝 말씀드리는 건데요. 2인이 일주일 머무는 기준에 한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물론 헬스케어 개념이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먹는 거 조절해주고요. 칼로리나 그 사람의 형태나 아니면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당뇨에 맞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음식도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요. 본인이 또 원하는 음식을 또 드실 수 있는
그리고 뭐 요가나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다이어트,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